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렁크디어에서 제작한 풀 알루미늄 자석축 게이밍 키보드 H5 울트라 알루미늄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 확인부터 해볼까요? 자, 패키지를 전부 열어봤습니다. 이거는 스티커랑 퀵 가이드고요. 한글로 되어 있진 않지만 알아보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단축키들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케이블과 키캡, 그리고 요거는 이게 무엇일까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8도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키보드 하판에 붙여주는 범폰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박혀있는 건 이렇게 6도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떼어내 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8도짜리 범폰을 이렇게 부착해서 경사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비틀어서 우겨 넣는 느낌으로 넣어줘야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6도짜리랑 8도짜리가 다른 게 보이시죠? 그런 부품이었고요. 여분 스위치 2개와 키캡 앤 스위치 풀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키보드를 보여드릴게요. 키보드 배열은 75% 레이아웃에 우측 상단에는 볼륨 조절 노브가 있고요. 키캡의 높이는 체리 프로파일 정도고, 제품을 살펴보는데 여기 은색은 알루미늄이거든요. 그런데 이 검은색 부분, 이쪽은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하판의 필름도 바로 떼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으차. 반대쪽도 빼줄게요. 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미러 플레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기 안쪽 부분은 파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깊게 파여져 있네요. 이런 핀셋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입니다. 키보드 디자인이 뭔가 샤프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이 나네요. 이 제품은 드렁크디어의 전매 특허인 이런 충격 방지 쇼바도 달려 있었습니다. 기존 드렁크디어 제품에서는 범폰 쪽에 이런 쇼바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검은색 상판 쪽과 하판 쪽이 나눠져 가지고 딱 제품을 이렇게 놨을 때 이런 식으로 띠용띠용 거립니다. 이 상판을 이렇게 잡은 채로 키를 누르면은 낭창낭창 거리지 않거든요. 단단한 느낌인데 이 충격 방지 구조로 인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됩니다. 어떤 느낌이 나올지 되게 궁금하시죠? 아무튼 이거는 키보드에 서스펜션 구조를 넣은 건데, 지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를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를 뒤집어 주면은 이쪽에 뭐 손잡이 같은 게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잡고 위로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원래 처음 상태가 이거였고, 요거를 이렇게 싹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보세요. 좀 더 단단해졌죠? 네. 약간 쇼바가 이 서스펜션이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 조금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좀 부드러운 키감을 원하거나 충격 완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첫 번째 모드를 사용하면 되고요. 딱 적당히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서 게임을 플레이할 때 그런 흔들거림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면은 여기에 있는 토글 스위치를 이런 식으로 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젠 키캡을 꺼내서 안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강판의 재질은 금속이네요. 알루미늄인 것 같고요. 스페이스바 쪽에는 흡음 블럭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교체가 가능한 핫스왑 방식을 지원하고요. 안쪽에 페트 필름도 깔려져 있고 LED는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키캡은 PBT 재질로 보이고요. 보니까 두께가 두꺼운 키캡은 아니네요. 이 스위치는 드렁크디어에서 자체 개발한 치엔 마그네틱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 구조가 특이하다고 하는데 한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하우징을 열어주고요. 회색 스템의 사이드 레일 부분 쪽에 윤활이 집중된 걸 볼 수 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스템을 꺼내주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템이 일체형이 아니라 따로따로 분리가 되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걸 조심스럽게 한번 빼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일단 보시면은 이 주황색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고 이 회색에는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접촉을 최소화해서 흔들림을 줄이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게 그런 효과가 나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자석축이라는 거는 흔들림 없는 안정성이 중요한데, 새로운 구조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냈다고 합니다. 이런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할 수 있는 자석축 스위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키를 눌렀을 때 막 흔들려가지고 풀릴 수가 있거든요. 입력이 풀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케이블을 이용해서 먼저 타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니까 이런 식으로 LED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네요. 이번 타건은 두 가지 쇼바 모드를 전부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렁물렁한 소프트 바운스 모드랑 하판에 있는 버튼을 조정해서 비교적 견고해지는 바텀 아웃 모드, 이렇게 두 가지 타건 소리 들려드릴게요.
스테빌라이저 상태 정말 훌륭하고요. 스위치 타건하면서 키 흔들림도 느껴봤는데 확실히 견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합격입니다. 드렁크디어 H2 울트라 알루미늄의 타건감이 정말 괜찮네요. 이게 자석축 키보드에서 이런 키감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도곡도곡 맛있는 타건감이 나옵니다. 처음 타건을 시작했을 때 타건감이 좋아서 확 놀라게 되더라고요. 풍성하고 부드러우면서 도톰한 타이핑 감각을 느낄 수 있는데 자석축 키보드들 지금까지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는 타건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번 타건에서는 이 서스펜션 모드에 따라 키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체크를 해보았는데 확실히 소프트 바운스 모드에서 부드럽고 유연한 플렉시블한 타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풍성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고요. 어쩌면 게임 플레이를 할 때 타건을 좀 강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리듬 게임 그런 거를 할 때 이게 쿠션 역할을 해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단단하게 조금 만들어주는 펌 바텀 아웃 모드. 요거는 쿠션감이 조금 단단하게 잡히는 모드인데 완전하게 답답하게 잡힐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완충 작용을 해주기는 합니다. 지금 이 모드는 FPS 게임이나 발로란트 할 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서스펜션 레벨이 크면은 이 키 흔들림이 조금이라도 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사실 또 그렇지도 않죠. 이렇게 키를 꾹 누르고 있는 상태니까 말이에요. 타건감은 서스펜션 모드가 약간 풍성한 느낌이라면 지금 이 펌 바텀 아웃 모드는 좀 더 옹골차게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탄탄한 느낌이 들고 이 스페이스바 소리가 좀 더 취향이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중음 미들 레인지가 좀 더 단단해지면서 꽉 찬 타건음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두 모드 전부 타건감 쪽에서는 다 만족스러웠고 사실 어떤 게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드를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취향껏 선택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물론 강하게 때리거나 연타하는 분들은 손가락 건강을 위해 소프트 바운스 모드를 선택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특유의 바운스감 있잖아요. 하우징이 이렇게 흔들흔들 낭창낭창 거리는 요런 거는 키를 강하게 때릴 때 사실은 더 느낄 수가 있죠. 그거는 또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이라 만약에 그게 싫다면은 단단해지기 모드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이게 커스텀 키보드의 결합 구조를 바꾸는 그런 느낌이라 분해를 하지 않고 이렇게 타건감을 바꿔줄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재미있고 또 이게 키감이 구렸으면은 이것도 다 무용지물이었을 텐데 키감이 정말 괜찮게 잘 나왔기 때문에 또 이 서스펜션 쇼바 구조가 빛을 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은 편리하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웹 소프트웨어를 지원합니다. 웹에 접속만 해서 키보드를 세팅해주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 한국어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프로파일도 추가를 해줄 수 있고 래피드 트리거 모드도 세팅해줄 수가 있습니다. 래피드 트리거 모드를 사용하면 키 입력과 해제를 원하는 지점에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일반 키보드보다 빠른 입력과 입력 취소가 가능해 발로란트처럼 움직임을 멈춰야 정확한 사격이 가능한 게임이나 빠른 연타가 중요한 리듬 게임에서 확실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쪽에는 릴리즈 듀얼 트리거 모드는 키를 누를 때와 키를 뗄 때 두 가지 다른 키 입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라스트 원 모드는 두 개의 키를 세팅한 후 두 개의 키를 동시에 눌렀을 때 가장 마지막에 누른 키가 작동되게 하는 기능입니다. A키를 누른 채로 D키를 누르면 D키가 입력이 되고 여기서 D키만 떼면 누르고 있는 A키가 바로 입력이 되는 기능입니다. 캐릭터가 멈추지 않고 끊김없이 이동하기를 원하시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릴리즈 듀얼 트리거 모드와 라스트 원 모드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2에서 금지된 기술이라 사용하면 밴을 당하기 때문에 카스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터보 모드를 사용하면 입력 속도가 최적화되는데 대신 이런 식으로 LED가 단조로워집니다. 이게 원래는 LED가 이 상태였는데 터보 모드를 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 외에 설명드릴 스펙은 8K 폴링 레이트를 기본 지원하고요. 자동 캘리브레이션을 지원해서 번거롭게 따로 세팅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드렁크디어에서 새롭게 출시한 자석축 키보드 H2 울트라 알루미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석축 키보드의 발전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는 완성형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번 H2 울트라 제품은 굉장히 만족스럽고 완성도가 뛰어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석축에서 이렇게 맛있는 타건감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그럼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키보드는 단순히 도구를 넘어 매일의 순간을 조금 더 특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키보드와 함께 매 순간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이었습니다.